구독자님, 예공산지기님께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우 가족입니다. 2년 전 영상 보니 분당 차병원 조경기 교수님께 진료받는 영상이 있던데 박지훈님 치료 과정에 조경기 교수님 어떤 치료를 담당해 주셨나요? 영상들 보니 일본에서 교종세포암 일부분 수술하시고 일본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수술하고 항암제 복용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죠. 한국에서는 치료한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받은 게 없고 한국에서 따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의 병에 대해서 좀 아직 궁금하신 분들, 제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과 대답도 하고 대화도 할까 싶어서 들어봤습니다. 네, 김어이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하셨는데, 건강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하루에 설사도 4번 정도 하고 있고 4~5번 하고 머리도 아파서 두통약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귀에 이명 현상이 있어서 계속 삐 하고 울리는 건 이제 뭐 적응이 돼 버렸어요. 그냥 이 하고 울리는 거는 적응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치료받은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받을 게 없으니까 일본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한국에서는 해줄 게 없다. 라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없고요. 뭐 한국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 일본 가서 받으세요. 수술도 일본에서 하시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었네요. 일본에서 계속해서 치료 받으시고 일본에서 약 타서 드세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무슨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치료를 담당해 주셨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뇌종양이 커지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계신 것 같네요. 박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이렇게 유지되는 힘이 된 것 같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구독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게 항암제, 방사선, 구충제 3가지 정도에서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항암제도 아니고 방사선도 아니고 구충제도 아니고 무엇보다 가장 이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치료는 PDT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죠.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 PDT죠. PDT 치료는 글리오란이 아니라 네자피린을 주사를 넣어서 뇌종양을 제거하고 남은 뇌종양 부위에 레이저 빛을 쏴서 그 약의 성분이 뇌종양에서 번져 있는 것을 레이저 빛이랑 같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더 이상 뇌종양이 커지지 않게 거기에 이제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더 이상 뇌종양이 커지지 않도록 굳히는 방법. 이것이 이제 PDT, 포토다이나믹 테라피 치료이고, 저는 이 PDT 치료를 뇌의 열 한 군데에다가 빛을 쬐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효과 덕분에 뇌종양이 커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 포토다이나믹 테라피 치료로 하는 것이 있죠. 주로 폐암, 유방암, 그렇죠. 전이성이 강력한 암들, 폐암과 유방암, 결국 뇌종양이죠. 절제하기가 참 곤란한 부위들, 그런 부위에 주로 PDT 치료를 많이 합니다. 첫째, 저는 수술했죠.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PDT 레이저 치료 방법,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 치료 방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했죠. 예, 자르고 덮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그리고 테모졸로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테모졸로마이드 경구용 항암제죠. 먹는 항암제입니다. 경구용 입에 넣는, 네, 경구용 복용을 시키는 표적 항암 치료입니다. 표적 항암입니다. 네, 표적 항암제를 먹었고, 예, 그 치료를 이제 1년간 했죠. 거의 1년간 했습니다. 경구용 항암제 테모졸로마이드를, 예,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제 방송을 이제 새벽에, 제가 그때 잠도 못 자고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있었는데, 그 미국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NK세포, T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아서 일주일간 배양시켜서, 일주일간 그 피 속에, 백혈구 속에는 NK세포와 T세포가 있죠.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들을 죽이는 게 NK세포고, T세포는, 예, 본래 이제 선천적 면역세포죠. 선천적 면역세포가 T세포이고, 내추럴 킬러 세포가 NK세포죠. 이 두 가지 세포는 사람 몸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배양 증식시켜서 일주일 뒤에 하얗게 완전히 몇 억 배로 배양시켜서 식염수와 함께 다시 집어넣는 거죠. 네, 같이 집어넣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NKT 세포 치료입니다. 네, 이건 이제 면역 치료요법이라죠. 면역 치료. 이 면역 치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한 번 피 뽑아서 일주일 뒤에 집어넣고, 피 뽑아서 일주일 뒤에 집어넣고, 요걸 5번 하는 게 요게 한 사이클, 한 세트죠. 예, 한 사이클만 했습니다. 한 사이클만 하고 어느 정도 원기를 찾았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NK세포, T세포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처음 시작되었고, 일본에서 NK세포를 발견해냈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것을 발견한 일본의 의학자는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건 뭐 정확히, 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비타민 대량 복용입니다. 테모달 항암 치료를 할 때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하면 더욱더 이 테모달의, 테모졸로마이드의 성분이 더욱더 빨리 뇌로 전달이 된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테모달 항암 치료할 때 대용량, 예, 메가도스라고 합니다. 메가도스로 비타민C를 하루에, 예, 6알, 7살, 예, 비타민C 대용량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벤지미다졸 계열의 구충제를 항암할 때 매일매일 복용했습니다. 예, 벤지미다졸 계열의 구충제, 예, 사람용 구충제가 3가지가 있고 동물용 구충제가 하나가 있죠. 이 4가지 종류의 벤지미다졸 계열의 구충제, 가장 이제 이 사람이 약국에 가서 이제 구충제, 이제 회충약이라 그러죠. 주로 회충약, 예, 회충약, 봄 가을로 먹지 않습니까? 그 회충약 먹는 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알벤다졸이죠. 알벤다졸.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플루벤다졸이 있죠. 예, 플루벤다졸, 알벤다졸. 그 대부분 다 알벤다졸인데 어쩌다가 플루벤다졸 성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플루벤다졸과 알벤다졸, 예,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약국에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구충제, 예, 쉽게 뭐 회충약이라 그럽니다. 이 회충약, 봄 가을로 먹는 회충약이죠. 이걸 이제 제가 매일 먹었습니다. 요게 이제 알벤다졸을 주로 먹었고요. 예, 플루벤다졸도 가끔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더 좋은 것은 이제 메벤다졸이죠. 메벤다졸.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메벤다졸. 자, 이 메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 벤지미다졸 계열의 구충제 중에서 메벤다졸이 가장 뇌 종양에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영국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본 겁니다. 영국에서 악성 뇌종양 환자에게 메벤다졸을 먹이는 요법이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제 이미 구충제 메벤다졸을 먹어서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이 있다라는 이제 연구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구충제 메벤다졸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요즘도 아직도 저를 구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독일에 계신 음악을 전공하시는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메벤다졸을 상자에 담아서 저에게 일본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정말 메벤다졸을 대량으로 보내주셨고 저는 그 메벤다솔을 거의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입에서 녹여서 먹었고 복숭아 맛, 살구 맛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구충제들은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죠. 이 구충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 아프리카라든지 개울물, 우물물 퍼먹고 뭐 강물로 샤워하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좀 개발도상 국가에서 주로 이 더러운 우물물을 먹고 이제 몸에 이제 회충, 그렇죠. 기생충이죠, 기생충. 이 기생충들이 자꾸 번져 나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인권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마치 그 아스피린과 같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충제죠. 그리고 안전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축적이 안 됩니다. 배출이 되죠. 이 구충제는 몸에 축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축적이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충제는 먹으면 바로바로 배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버립니다.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그러죠. 수용성 비타민. 물에 녹아버리죠. 물에 녹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비타민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시면 다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충제도 먹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수술, PDT 레이저 치료, 방사선 치료, 테모달 항암 치료, 테모달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한국에서는 교모세포종이 되면 6사이클만 돌리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교모세포종이 되기 전에 3등급 역갱성 성상세포종에서도 12사이클을 먹입니다. 그리고 교모세포종이 되면 24사이클, 24개월 복용을 시키죠. 한국에서는 교모세포종이 되면 6사이클만 먹이고 일본에서는 24사이클을 먹인다. 내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3등급 악성 뇌종양에서도 1년간 12사이클 복용을 한다. 그리오마가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그리오마, 신경교종을 그리오마라고 하죠. 그리오마에서 가장 나쁜 것은 영어로 그리오브라스토마라고 하죠. 그리오브라스토마. 한국어로는 교모세포종이라고 하죠. 교모세포종이라고 하죠. 교모세포종입니다. 교모세포종. 그리오브라스토마.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시토마, 역행성 성상 스포. 에스트로, 별모양이죠. 별모양 세포죠. 이 별모양 세포가 에스트로시토마가 그리오브라스토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모양 세포에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신경교종입니다.
신경교정이 무엇이냐? 신경교세포에서 발생되는 거죠. 신경교세포는 또 뭐냐? 뇌신경세포가 무엇입니까? 뇌신경세포가 뉴런이죠. 뉴런이 뇌신경세포인데,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게 하는 것, 교차하는 거죠. 교집합. 뉴런과 뉴런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교집합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교세포라고 하죠. 신경교세포. 신경세포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신경교세포입니다. 이 신경교세포에서 종양이 생긴 거예요. 세포에서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경교종이라고 그러죠. 신경교종이죠. 그러니까 교모세포 정도 신경교종이고 역갱성 손상세포 정도 신경교종이에요. 결국 뇌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신호를 주고받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간 신경교세포에서 종양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신경 많이 쓴다 그러죠. 신경 다발이니까. 뇌는 신경 다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의 신경이 몸 전체로 번져 있고 우리가 감각을 뇌에서 느끼는 거죠. 뇌에서 다 판단을 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경 많이 쓴다. 우리 신경 많이 써서 생긴 거죠. 너무 신경 많이 쓰고서 사니까 뇌가 과열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가 과열 상태가 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병에 대해서 무슨 병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뇌세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뇌라는 것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기관이다. 뇌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신경이 눌려가지고 뇌가 커져서 다른 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두통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뇌 자체는 아픔을 못 느끼는 기관입니다. 뇌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뇌 종양이 커져서 다른 신경에 압박이 되면 이제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 뇌를 잘랐으니 특히나 저처럼 이제 측두엽 잘라낸 경우, 바로 이 간질 발작의 위험성이 있죠. 뇌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것에서 전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버리면 부들부들 떠는 이제 발작 증세,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작. 그걸 이제 예전에 간질 발작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 뇌의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긴 증상. 뇌 전기 신호 이상이죠. 뇌 전기 신호는 뇌 신경세포가 주고받는 거죠. 뇌 신경세포는 무엇입니까? 뉴런이라 했죠. 뉴런과 뉴런이 신경세포를 주고받죠. 이 주고받는 게 교집합이 뭡니까? 신경교세포죠. 이 신경교종이 생긴 거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신경세포에 도달하느냐? 구충제는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비타민C도 도달하죠. 그래서 보충제도 비타민C도 도달한다고 하니까 제가 먹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용을 해왔습니다. 이 세포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 바로 테모조돌로마이드라는 성분의 항암제, 테모달이죠. 이 테모달이 도달을 한다. 그래서 저는 테모달도 일본에서 싼 값에 복용을 했죠. 일본에서의 병원비 참 쌉니다. 일본에서 치료비가 싸기 때문에 일본에서 치료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커피는 각성작용이 있어서 좋습니다. 뇌에 좋습니다. 멍청하게 되면 이제 각성작용이 있죠. 그래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치매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된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날은
그렇죠. 5월 중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뭐 제 고향인 밀양에도 갔다가 또 서울에도 왔다가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럴 생각이고요. 어제는 구독자이신 우리 다이가이님 만났네요. 다이가이님. 어제 구독자님 다이가이님 만났습니다. 다이가이님. 어제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많이 듣고 대화했습니다.